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기량을 선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편파 판정으로 가장 선두로 들어온 우리 선수들을 두 번이나 실격시키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실격으로 해당 종목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메달을 대놓고 독식하는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는 중국이었죠. 우리 국민으로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폭발할 지경입니다만 어쨌거나 중국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은 제발 올림픽 기간 동안만큼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최근 TV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현재 중국과 우방국 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12만 명이 넘는 막대한 병력과 기갑 부대를 집결시키고 350기가 넘는 전투기와 폭격기 전력에 러시아 최강의 함대까지 동원해 나토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기 일보 직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중국은 속이 탈 수밖에 없는데요. 안 그래도 현재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분위기가 썰렁한 마당에 서구 국가들의 정부 사절이 불참하는 외교적 보이콧까지 이어지고 있어 극도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어 러시아가 또 다시 중국의 부탁을 무시하고 기어코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것이 포착되었는데요. 중국은 제발 올림픽 기간 몇 주 동안만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말아달라고 2천억 달러, 하나 약 239조 2200억 원어치나 되는 고가의 선물까지 바쳤는데 러시아는 중국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갈기고 결국 이를 내고 마는 걸까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전쟁 벌이지 말아달라며 239조 원의 선물까지 러시아에 바친 중국. 현재도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은 최악의 빙질에 올림픽 선수들로 하여금 각종 위험한 부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편파 판정으로 우리 한국 선수들 외에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인데요. 이로 인해 우리 한국이 반론을 제기하자 지난 2월 9일 주한 중국 대사관 측에서는 쇼트트랙 판정 논란과 관련해 한국 언론과 정치인은 반중 감정을 부추기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 측의 편파 판정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런 말을 들으니 황당한데요. 이런 중국과 그들의 맹방 러시아의 관계를 미국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월 22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지도자가 러시아 지도자에게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현재 전쟁 위기로 인해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한복판에 중국을 끌어들인 셈인데요. 이 같은 조치는 만약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의 책임을 일부 떠넘겨 중국이 입지를 좁히고 베이징 올림픽에 쏠리는 관심을 차단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균열을 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지면서 사태가 모두 해결된다 해도 중국은 딱히 이득을 볼 게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 2월 4일 중국과 러시아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직전 단독으로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 중국의 지지가 절실한 러시아도 믿을 만한 누군가 공조를 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조대 국빈관에서 중국 측은 양국의 정치적 전략적 상호 신뢰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정상은 새시대 국제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에너지, 금융 등 15개 분야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전년 대비 31%가 증가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1,400억 달러, 하나 약 168조 원의 무역 규모를 2024년까지 2,000억 달러, 하나로 치면 239조 2,200억 원까지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유엔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전쟁을 중단하자며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에 러시아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러시아.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을 가볍게 무시하고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듯 더욱 나토군과의 군사 대치 긴장감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정도면 뭐 진짜로 한번 해보려는 것 같은데요. 최근 러시아의 북방함대와 함께 러시아의 동부 군관구에서 증원된 각종 전력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되어 사실상 침공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동부 전구의 핵심 전력인 제18근위 지상 공격기 연대 소속의 투어-25 SM 공격기들이 아예 통째로 옮겨오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월 8일 러시아 국방부 관영 매체인 즈베즈다 TV는 수많은 수호-25 SM 공격기들이 우크라이나 북부의 접경 지역인 벨라루스 브레스트 지역 임시 비행장에 전개되어 대규모 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수호-25 SM 공격기 전력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함께 진행하는 동맹 결의 훈련인 얼라이드 리졸브 2022 훈련을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전개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전투기와 공격기 숫자는 이미 350여 대를 넘어갈 정도로 크게 증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국방함대와 발트함대에서 증원되어 시리아 타르투스항에 머물렀던 6척의 대형 상륙함들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발트함대 소속의 구축함 전력들 또한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는 슬라바급 순양함을 기함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담하게도 단 한 척만으로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을 제거하기 위해 1978년 만들어진 슬라바급 순양함은 러시아군 초계기 등의 도움을 받아 장거리 대함미사일로 적함대를 경멸하는 전술을 기본으로 하는 것들인데요. 이들은 주 무장으로 P-500 바잘트 대함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정거리가 550km에 이르고 1톤 중량의 탄두를 가지고 있어 한 발만 명중해도 상대편의 항공모함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서운 미사일입니다. 마3으로 날아가는 이런 무서운 대함미사일을 양쪽에 16발씩 장착하고 있는 것이 슬라바급 순양함입니다. 태평양 함대에서도 슬라바급 순양함의 3반함인 바랴감을 기함으로 전단을 구성해 북상에 현재는 러시아 함대가 이오니아해에 집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에드미럴 고르시프코프급 스텔스 호위함의 2반함인 에드미럴 카사토노프, 스테레구시급의 호위함인 스토이키함 등도 함께 집결했는데요. 에드미럴 카사토노프함은 16발의 지르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또는 P-800 야혼트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SAN-6 함대공 미사일 32발을 갖추고 있는 강력한 전투함인데요. 스토이키함 또한 취역 이후 KH-35 함대함 미사일과 SAN-6 함대공 미사일 12발을 장착하고 있는 전투함입니다. 현재 이 해역에는 나토 함대가 항모까지 동원해 집결해 있는 상태인데 이들이 지키고 있는 해역으로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최신의 전투함들이 급하게 달려갔다는 것은 러시아 함대가 나토 함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명인 듯한데요. 서로 지금 나토 연합 함대와 러시아 함대가 그리스 해상에서 날을 세우고 대치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규모 군사 대치 상황을 보면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제발 일을 벌이지 말아달라며 중국이 러시아에 2천억 달러까지 모역 규모를 늘리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결국 러시아가 중국의 올림픽에 재를 뿌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중국의 부탁을 무시하고 전쟁을 벌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더욱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개막일에도 러시아는 그루지아와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2014년 러시아에서 열린 소치 올림픽 폐막식 직후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는 등 올림픽 기간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한국을 축하한다는 중국, 이 같은 러시아의 행보에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 또한 올림픽이 종료되기 전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물론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밝혔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돈바스 합병이나 사이버 공격, 전면 침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았는데요. 어떤 경우의 침공이든 만약 감행한다면 러시아는 전략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중국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에 12만 병력을 동원한 이상 그들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리반 보좌관은 밝혔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해서 좋을 것이 없는 중국은 현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가해지는 비난에도 많이 뜨끔한 것인지 최근에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2월 9일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황대현 선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뒷짐을 진 채 여유롭게 1위를 하고 보란듯이 매끄럽게 들어오는 모습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한 중국 대사관 또한 11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한국 대표팀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면서 황대현 선수와 한국 대표팀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황대현 선수의 뛰어난 활약에 대해 중국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무슨 병주고 약주냐 하는 마음이 들며 이들의 호의가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듯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이야 통쾌하지만 그렇다 해도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 또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며 이외에도 대만과 북쪽에서 현재 심각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